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리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다르게 보이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채널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천천히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웃음이 아직 당연했던 시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자주 웃는 사이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고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통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섞여 들어왔고 만나면 굳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잘 웃었고 통화 중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때문에 저도 따라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맑았고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들렸습니다. 왜 웃어요? 제가 물으면 그녀는 그냥요. 당신 말투가 웃겨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말투가 특별히 우스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웃음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표현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웃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대화에 온기를 더해 주었고 그 온기 덕분에 저는 말을 이어가기가 편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침묵이 와도 그녀가 먼저 웃으며 뭔가를 꺼냈고 그러면 대화는 다시 흘렀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가벼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걷다가 본 풍경을 이야기했고 저는 듣다가 가끔 짧게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재밌네요. 그 정도의 대답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웃었습니다. 그 공기가 우리를 편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다는 건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여유가 있다는 증거이고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굳이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관계의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증거라고 괜찮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은 거라고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제가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도 그녀는 자주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푹 쉬어요. 그런 평범한 인사말 뒤에도 작은 웃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웃음이 있으면 전화를 끄는 뒤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뭔가 특별히 웃긴 일이 없어도 그냥 대화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늘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무게를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웃음을 관계의 지표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으면 안심했고 없으면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기준이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중에도 그녀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긴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로 간단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오늘 회의 많았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요? 그런 짧은 문장들 속에도 이모티콘이 섞여 있었고 가끔은 웃는 이모티콘이 몇 개씩 이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기분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관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음이 있고 대화가 이어지고 만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안정감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제가 먼저 물었고 그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그런 일상적인 주고받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서 괜히 한층 더 올라갔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웃었을 이야기였습니다. 또요? 당신 진짜 그러네요. 평소라면 그렇게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볍게 놀리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대신 걱정에 가까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곤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회사 일이 많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려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돌아온 건 진지한 조언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멍했던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오늘은 일찍 자요. 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크게 웃은 적이 있었던가? 통화 중에 웃음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더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을까요? 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이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그날의 대화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웃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하루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피곤했을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저 역시 늘 기분 좋게 대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웃지 않았을까? 평소라면 웃었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피곤해서 웃을 여유가 없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잤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잘 잤어요. 짧았지만 평범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려 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그런 날이었던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의 웃음을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그때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확인하게 된 순간,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반응을 조금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웃는지 안 웃는지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주던 농담에 이제는 응, 이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안 좋았거나 바빴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웃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세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좋았고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옆자리 사람이 커피를 엎질렀는데 키보드가 다 젖었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웃으며 넘길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랬구나. 불쌍하네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공감은 있었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해봤습니다. 진짜 키보드가 물에 잠긴 것처럼 됐다는데 자판이 하나도 안 눌렸대요. 평소라면 그녀가 상상이 되네요. 라며 웃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담담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직접 물어봤습니다. 통화 중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그렇게 안 웃기나 봐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요. 그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고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왜 생각이 많은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말을 보탰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그 웃음은 짧았습니다. 억지스럽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덮으려는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라고만 답하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때는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는 쪽으로 스스로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걸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듣고 반응했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공감은 있었지만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야기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웃기려고 애쓰는 게 부담스러웠고 반응이 없으면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모티콘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텍스트만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일 많았어요. 그런 문장들 뒤에 웃는 이모티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흘러가면서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모호했습니다. 명확한 시작점이 없으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통화 시간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했는데 이제는 30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없으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대화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대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농담 대신 정보 교환이 늘어났습니다. 내일 회의 있어요. 주말에 친구 만나요. 요즘 일이 많아요. 그런 사실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감정이 빠진 대화였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과장된 말투를 쓰기도 했고, 일부러 웃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누가 자다가 제 어깨에 기댔는데 진짜 무거웠어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웃을 거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반응은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자고 있어서 그냥 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랬구나. 라고만 답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진지해졌어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다가 결국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긴 하죠.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처음의 설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예전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녀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불편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농담을 줄였습니다. 웃기려고 애쓰는 게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웃지 않는데 제가 계속 농담을 던지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통화했다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도 줄었습니다. 통화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고 어색한 침묵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짧아졌고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주말에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알겠어요. 다음에 봐요. 라고 답하며 물러났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웃을 이유를 찾아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히 웃긴 일이 있어야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뜸해지면서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났고 취미 생활에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라고 쓰다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잘 지내요? 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색해서 결국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평범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답장도 비슷했습니다. 네, 좋네요. 잘 지내요. 짧고 간결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뭐 했어요? 그 같은 질문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짧은 답만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 달 전이었을까요? 두 달 전이었을까요? 그 사실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 저는 여전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녀의 웃음이 줄어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웃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의 저는 웃음이 줄어들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 불안을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웃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제가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웃음이 줄어든 건 어쩌면 관계가 익숙해졌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긴장과 설렘이 사라지면서 반응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정말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문제, 혹은 제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웃음을 통해 안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웃어주면 괜찮다고 믿었고, 웃지 않으면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웃음을 관계의 지표처럼 여겼습니다. 그게 있으면 안정적이고 없으면 위험하다고요. 그 기준이 과연 공정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늘 같은 기분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매일 웃을 수 없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웃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 건 어쩌면 너무 가혹한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녀를 웃게 만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농담을 던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단지 안심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웃음을 일종의 증명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우리 관계가 괜찮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웃음만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차분한 대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침묵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즐거울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계속 확인하려 했습니다. 왜 안 웃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웃음의 유무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녀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웃고 있는지보다 편안한지를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웃음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순간이 관계의 전환점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불안을 발견한 순간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변하고 있었고 동시에 저도 그 변화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웃음은 감정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전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고 웃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웃음 없이도 깊은 애정이 있을 수 있고 웃음이 많아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금 더 차분해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들뜬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표현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손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은 정말로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웃음의 감소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웃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의 끝을 떠올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 안 웃어요? 라고 묻기 전에 지금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저 하나의 경험으로 남겨두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정답을 찾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온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의 웃음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다른 방식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무엇이 옳았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그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을 때 저는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정말로 떠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든 그 시간은 제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관계란 무엇인지, 표현이란 무엇인지, 변화란 무엇인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무의미한 건 아닐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야기도 여전히 기록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때의 웃음은 사라졌지만 그 시간의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든 한 조각입니다. 그 정도로 남겨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장면을 떠올리면서도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 채널에는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어딘가 겹쳐 있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